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 및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과 함께 이과학생들의 꿈에 대한 라인업을 상징하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해보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과 최상위권 입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고 학생 학부모님들은 물론 비일반고 학생 학부모님이라면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 카이스트에 서류 100% 및 일종의 우선 선발 전형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서 이모저모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해당 사항 이외에도 여러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 비중 일괄 확대 등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너무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난 상황인지라 2025학년도는 이래저래 많이 숨을 죽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처럼 변화된 사항이 없는 만큼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에 어떠한 양상의 학생들이 합격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니까 카이스트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으며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카이스트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기준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방금 석소장이 카이스트가 작년에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올해는 숨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숨을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 측면에서는 변동이 아예 없거니와 세부 전형별 모집 인원 역시 두 연도 모두 완벽하게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각 전형별 세부 비율에도 큰 변화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요. 카이스트가 근 몇 년간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이라는 두 가지 깔때기를 중심으로 전형을 운영해 오면서 상황을 고착화시켰던 것처럼 꾸준하게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카이스트 소속 학부 수준 의대신설 이슈 확정 등과 같은 거대한 변화가 없으면 당분간 지금처럼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최초 합격군을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통해서 나머지 학생들을 매우 철저하게 검증하고 순서대로 선발하는 양상이 몇 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카이스트에는 학부 신입생 선발 기준 세부 모집 단위만 있을 뿐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이 학과 구분 없이 모집이라는 의미를 그냥 전공 상관없이 내신과 비교가 좋은 학생만 쭈루룩 뽑겠다는 의도로 비틀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 1.5등급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은 다음에 1.5등급 이내인 학생들만 순서대로 쭈루룩 나열해서 학업 역량이 보장된 그 학생들만 입학시킨 후에 학사 시스템 관점에서 압박,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처럼 특정 전공을 심화 선택하고 싶을 시 학점 컷을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세부 전공별로 모집 인원 균형을 맞춘다는 발상인데 심지어 이러한 인식이 생각보다 꽤 퍼져 있는지 어차피 일반고에서 카이스트는 메디컬 계열 쓰는 수준의 학생들만 합격을 하고 다른 전공 지망하는 학생들은 내신 부족해서 어차피 합격을 못한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학문별 전문성에 근거한 학문 간 융복합성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과학기술원의 정체성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의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과학과나 내인지과학과 그리고 바이오 및 내공학과처럼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이 주로 지망하고 선택하는 전공들이야 다른 세부 전공보다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이 확실히 높기야 하겠지만 카이스트는 신입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의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지망 전공에 따라서 입결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신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생명과학과 막차 추가 합격자는 1.2등급 정도에서 끊기지만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막차 추가 합격자는 1.7등급 정도에서 끊기는 식으로 카이스트 측에서도 세부 전공 간의 인원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 학사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선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소문처럼 순수 내신으로만 선발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일반고를 기준으로는 지망 전공 상관없이 메디컬 계열 병행 지원한 1.0에서 1.3등급 구간의 학생들만 입학을 하게 될 것이고 높은 확률로 1학년은 메디컬 계열 탈출을 위한 반수 및 재수 파티에 1학년 말 전공 선택은 반수 및 재수에 실패한 남은 학생들이 싹 다 생명과학 계열로만 몰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카이스트 측에서 이런 꼴이 발생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리도 없는 만큼 위에 학과 구분 없이 모집이라는 부분은 정말로 큰 오해라고 석소장이 꼭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024학년도에 들어서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을 포함한 종합대학교가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전면 폐지하고 몇몇 주요 종합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것과는 정반대로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원들이 우리는 교육부 소속 아니어서 너네 말 안 들어도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뽑을 거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기소개서 등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건 역시 이렇게 세부 전공별로 지원군과 합격군의 양상이 명확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일반고 옆학
학교 누구누구가 내신 1.2등급으로 카이스트 붙었다는데 나는 1.2등급 안 되니까 카이스트는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겠지와 같은 막연한 관점에서 카이스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위에 2023년 솔루션 진행 후기 중 카이스트 합격자 및 학부모님들과의 대화에서 우리 아이가 카이스트에 합격할지 몰랐다라는 흐름의 대화가 유난히 많은 것도 이러한 속수장의 견해를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카이스트의 2025학년도 주요사항 정리 분석 쪽으로 넘어가 볼 예정인데, 카이스트의 경우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도별 전형 변화가 전무합니다. 사실 2024학년도 전형계획 내 2024라는 숫자를 그냥 2025로 찾아 바꾸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수준으로 전형계획 파일 자체도 비스무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형계획 원본 파일을 첨부하는 것에서 주요사항 정리 및 분석 내용을 마무리 짓고 2024학년도에 신설된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의 합격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속소장이 말씀드리는 모든 사항들은 전국에 있는 많고 많은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의 합격자들 중에서 속소장 및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솔루션을 진행해서 합격을 마주한 학생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입니다. 당연하게도 학생의 내신과 비교과 상황에 따라서 또한 고교 유형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른 합격 양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최우선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의 정체성입니다. 해당 부분은 2024학년도 카이스트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점인데, 해당 전형의 정체성은 카이스트가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서 만든 꼼수형 전형입니다. 기존까지는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 들어오는 일반고 학생이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통해 들어오는 일반고 및 비일반고 학생이든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양상이었지만 2024학년도에 들어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 등의 경쟁종합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면서 카이스트 자기소개서만 덜렁 남아있는 상황이 이래저래 챙길 것이 많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지원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 같아 자기소개서는 우리 상황, 위의 전공 관련 이슈 때문에 그대로 요구할 수밖에 없어서 자기소개서를 없애기는 좀 그렇고 까짓건 내신과 비교과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3일체급으로 잘 쓰는 애들은 면접 안 보고 우선 선발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줄게의 느낌으로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을 신설한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부차적으로 다른 전형의 면접 비중이 훅 높아진 건 역시 대신 나머지는 더 꼼꼼하게 검증하겠다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전형 설계의 목적성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해당 2024학년도 카이스트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전형 합격자 정체성은 표현 그대로 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가 3일체를 이뤄야 한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말씀드릴 것처럼 학교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서 3일체의 작용이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학고와 영재학교로 대표되는 비일반고 학생들은 메이저 마이너 학교에 따라서도 사례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경향성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실제로 석수장이 이전 몇몇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고와 영재학교 내부적으로도 고등학교 네임밸류에 따라서 내신 몇 등 이하는 카이스트에서 어차피 안 뽑아준다고 하니까 지원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보편적으로 경향성을 이야기하기가 더더욱 애매하기도 하고요. 대신 석소장이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의외로 고등학교 내부적으로 서울대학교도 충분히 합격할 수준이라 평가해서 해당 전형도 당연히 합격하겠거니 했던 완벽한 3일체를 가진 학생들이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한 경우가 꽤 많았다는 점인데요.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전형 설계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의외인 점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전형이 서울대학교 및 느티한약수를 탈주할 수준의 학생들보다는 합격시켜주면 난 카이스트에 뼈를 묻는다를 외치면서 3보1배 등교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형 일정을 살피시면 알 수 있다시피 추가 합격자도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비일반고에서 서울대학교에 충분히 합격을 할 만한 완벽한 3일체를 갖춘, 즉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면은 탈주할 것이 분명한 학생에게 우선 선발의 기회를 주기에는 카이스트 측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석소장은 비일반고에서 해당 전형에 합격했던 학생들은 3일체의 삼각형 중 한 기퉁이가 조금은 찌그러져 있는 학생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내신이든 비교과든 자기소개서든 한 부분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데 나머지 두 요소가 한 요소를 잘 커버해서 의외로 하면서 합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메디컬 계열 병행 지원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메디컬 계열과 해당 전형을 병행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들은 병행 지원한 메디컬 계열의 대부분 1차 합격을 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여느 메디컬 계열 지망 학생들이 그렇듯이 절반 정도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인해서
인해서 최종 합격을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석 소장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대다수가 당연하게도 다른 대학교에서도 만족스럽게 여기는 인재였다는 점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고 있음에도 즉 여차하면 메디컬 계열로 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니면 비교과 특성상 생명과 관련 전공을 지망하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데 해당 전형으로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이 병행 지원하는 다른 메디컬 계열의 여러 대학에 척척 1차 합격할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서울대학교 합격하면 탈출할 것이 명확해서 의도적으로 너무 뛰어난 학생은 거른 비일반고 학생 선발 양상과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대조적인 입장이란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카이스트 측에서도 어차피 서울대학교도 메디컬 계열 병행 지원자 별로 안 좋아하고 메디컬 계열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결국 합리적인 선택지가 카이스트밖에 안 남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애초에 이런 학생들을 긁어오자라는 의도를 갖고 합격의 목걸이를 부여한 것이 아닐까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카이스트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드렸기도 했으니까 해당 콘텐츠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반고 학생들 중 메디컬 계열과는 상관없는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정말 자기소개서를 기깔나게 쓴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메이저 서류 솔루션 알파를 통해서 오랜 기간 자기소개서에 석 소장 및 이 팀장과 함께 심혈을 기울인 학생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원서 접수가 다 끝난 상황에서 병행 지원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의 인적성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메이저 면접 솔루션으로 유입된 학생들 중에서도 해당 전형의 합격자가 좀 있었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의 경우 근 10년간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살펴왔던 석 소장도 읽자마자 오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내신이야 당연히 메디컬 계열 병행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일반고스럽지 않은 비교과와 기깔나게 작성한 자기소개서라는 나머지 두 요소로 이겨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우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위에 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야 알아서 입시 준비를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석 소장은 마지막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꼭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정신론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반고를 기준으로 여러분 소속 고등학교 수준에서 수학과 과학 분야에 있어서 내신 상관없이 고평가를 받는 학생이라면 자기소개서를 잘 준비해서 지원해 보겠다는 용기가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카이스트 측에서는 자기소개서 이외에도 학교장 확인서를 받은 교내외 수상 실적과 수료증 등을 첨부할 수 있는데 요즘 입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수상 실적을 잘만 관리한다면 내신이 찌그러뜨린 3일체의 한 귀퉁이를 다른 두 요소로 만회하는 식의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 소장이 종종 이야기하듯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서 수상 실적이 제외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대회 자체를 축소하거나 대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상을 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지 않는 즉 수상 실력은 갖고 있으나 메디컬 계열이나 스카이 등 종합대학교를 지망하기 때문에 굳이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대회가 명맥만 유지된다면 예전보다는 수상 실적을 쌓기가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는 수상 실적을 학기당 한 개씩은 생활기록부에 실을 수 있어서 저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인지 여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지금의 기준으로는 완벽히 미기재 내용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나만의 중요한 증빙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설명해서 넣은 학생들도 있었고요. 이래저래 석 소장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지원군 양상 중에서 어떤 지원군에 속하는지를 면밀하게 고민해본 이후에 해당 전형을 공격적으로 노리고자 마음먹는 것이 해당 전형 준비 방법의 첫 단계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대해서 여러모로 살펴봤는데 나머지 전형들의 경우 준비 요소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로 면접평가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카이스트는 어차피 문제 푸는 학업 역량 면접이 메인이라서 인적성 면접인 학업의 역량 면접은 대충 봐도 된다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 특히 과학고나 영재학교 소속 학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석 소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기준으로 내신도 비교과도 자기소개서도 다 그럭저럭 괜찮은데 최종 불합격한 학생들은 10명이면 10명이 학업의 역량 면접에서 카이스트에 대한 충성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다른 대학교 면접에서도 떠들 수 있는 답변을 하거나 심지어 관심 분야 최근 연구 실적으로 서울대학교 연구 실적을 언급하는 등의 뻘짓을 한 학생들이라는 점입니다. 카이스트 합격해도 어차피 서울대학교 붙으면 카이스트 안 갈 건데 라는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카이스트에 합격부터 해야 가능하니까 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면접 대비를 하길 바라면서 관련 영상을 첨부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콘텐츠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진학을 꿈꾸는 모두를 위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